근데 이 황당했던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진 출석 이거는 자진 출석은 그러니까 법적인 꼼수인 거였던 거죠 이게 자진 출석을 주장을 했었던 거는. 이제 윤석열 같은 체포,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뭐 법꾸라지를 넘어서서 네. 거의 법 기술자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쵸. 정의를 그냥 입맛에 맞게 각색을 하는데 이 자진 출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사가 임의 절차가 있고 강제 수사가 있어요. 네. 임의 절차라는 게 임의 수사로서 나와라. 그럼 나오는 그 자진 출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검찰 2번, 네. 공수처 3번, 총 5번의 기회를 줬어요. 네. 근데 본인이 응하지 않고 꽁꽁 문을 걸어 잠궜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이 나와서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강제 수사 시작이 돼서 영장 집행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막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2번째 발부 받아가지고 경찰들 1000명 이상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우르르. 그렇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본인들 이제 그 턱끝까지 느껴지니까 숨이 차니까 아니 자진 아니 출석할게. 잠깐만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원인과 결과를 지금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죠. 이미 버스는 떠났고 네. 차의 문은 닫혀 버렸는데 그렇죠. 왜 나 안 태워주냐고. 그 본인이 타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렇지. 기간 내에. 그래서 저는 이건 뭐 궤변, 뭐 법꾸라지를 넘어서서 정말 법 기술자, 정말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알면서 본인들이 아는 이 법 기술을 가지고 국민들을 통제하고 조작해보겠다라는 아주 가소로운 저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저런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건지 정말 수준 미달에 저는 그런 짓을 하고 우리 있다. 국민들은 수준이 낮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고귀하죠. 예. 두 가지 목적이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예. 그런 거죠. 법 기술 뭐 이게 법 기술이긴 합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 예를 들어 자기도 검사해봤으니까는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지를 말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 텐데. 이게 전문 용어로 땡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땡깡. 생트질, 땡깡. 이게 뭐 뻔히 알 거 아닙니까? 땡깡. 예. 그 어떤 변호사님은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면은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 같으면 그래서 유튜브도 없고 언론 통제가 되는 환경이어서 요 예를 들자면 검찰이 예를 들면 아주 그 고위급의 어떤 뭐 아주 높은 분을 잡으러 갔는데 높은 분이랑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오늘날에 좀 저렴한 용어로 하면 쇼부를 치는 거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잡으러 왔지만은 저기 내가 자수하는 걸로 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고 내일 내가 갈게 그러면 이렇게 쇼부를 쳐가지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수하는 걸로 한 다음에 나중에 형량을 줄이는데 그걸 썼다든지 그게 군부 독재고 뭐 이러면은 그렇지. 언론 통제가 되면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21세기 지금 그런 환경이냐 이게. 그렇죠. 그런 환경조차도 아닌데. 그렇죠. 다 보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 텐데 예를 들면 신인규, 김민아, 최경영 이런 사람들 수사받는데 체포영장 집행하러 왔는데 저기 제가요 그냥 제가 자수를 하거나 원래 갈라 그랬거든 내가. 그렇죠. 이미 출석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맞고서는 이게 야 체포 과정에 폭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바로 맞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때렸을 거야 아마 경찰이든지. 정확하게 말하면 맞기도 전에 그 말을 하잖아요. 입을 틀어 막고 끌어내요. 그게 이제 입틀말이죠. 입틀말. 윤석열이가 했던. 그러니까 그 말도 못해요. 입을 막고 끌어냅니다. 수사기관에서 오신 분이 분을 참지 못할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불러도 안 오더니. 그렇지. 아무튼간에 그런 시시한 얘기를 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 극우층에서 단 댓글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절대 공수처에 그 논리 따라가는 겁니다. 공수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스스로 자기 발로 큰 결단 내리시고 걸어가신 것이다. 출석하신 것이다.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십자가에 그렇죠. 매달리셨네. 해주셨네. 네, 뭐 그건 뭐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치겠다. 뭔가 해주시고, 그렇죠. 뭔가 수그리고 이게 체면이 지금 뭔가 수그리고 결국 잡혀갔다 이렇게 되면 이 극우지지층으로부터 사실 이런 뭔가가 이 지지를 받고 뭔가 이렇게 뭔가 여러분 제가 아직 뭐 이거 당당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서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한 와중에 나를 계속 체포한다고 하지만 나는 걸어 들어간 거야.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그러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거를 주장한 게 아닌가 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진짜 황당했던 게 야 김용현이가 잘못 뺏긴 거야. 포고령. 포고령. 예, 포고령이 이제 이게 명백하게 이제 위헌이니까 절차도 위헌이었지만
포고령 그 자체도 위헌이었잖아요. 뭐 국회 해산하라 뭐 이런 것들은 다 70년대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김용현이 잘못 뺏긴 거야. 근데 본인이 읽었잖아 그걸. 본인이 읽었는데 본인이 읽은 거를 김용현이 잘못 뺏기고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는 거야.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는 70년대 80년대에는 전공의도 없는데 전공의 처단하라고 했던데. 전공의 처단은 누가 시킨 거야? 김용현이 시킨 그 뭐 쓴 거야? 아니면은 본인이 쓴 거야? 이런 거를 근데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 이거야말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뭐 하나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잘못 뺏겼다는 거야. 잘못 뺏겼대. 컨닝을 잘못했고. 김용현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네. 김용현의 그간 기존의 주장이 뭐였냐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이거는 그 경고용의 계엄을 한 것이다. 그렇죠? 그런 그렇지. 주장이죠 지금. 처음에는 그랬었지. 그렇게 네. 계속 이야기했지. 경고성 계엄을 네. 한 것이다. 절대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 김용현이 시켜가지고 우리 햄버거파 대장 노상원? 아기보살의 쫄병 노상원 네. 씨에게 시켜가지고 뭐 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포고령을 딱 마련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님께 이렇게 딱 상납을 하였는데 그게 12월 1일이야. 네, 상납을 딱 하였는데 네. 위대하신 수령님 윤석열의 수령님께서 딱 보시고는 아주 황송하옵게도 네. 여기에는 초기 버전에는 국민들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뺐다. 예, 이 너무나 황송하옵게도 이 야간 통행 금지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에 네. 요건 빼라. 이렇게 해서 그 국회에서는 왜 지적을 못했나? 요것은 빼고 요것은 빼서 다시 하달하여서 네. 나는 그 하야 같은 성은에 감동하였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경고성 계엄이었고 국민에게 피해 주는 의사가 없었다라고 김용현 씨가 주장을 해서 그렇지. 검찰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야 이게 무슨 이런 얘기로 포장을 했지만 결국 윤석열 컨펌을 받은 거라는 거네. 그래서 그렇지. 야 이게 실체를 보면은 윤석열을 매기는 내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어쨌든 간에 그 네. 내용을 보면 윤석열 씨가 컨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심지어 있던 내용을 지우기까지 했다. 이게 김용현 씨의 진술인데 근데 윤석열은 지금 1번이 그 포고령의 1번이 그 정치활동 금지잖아요. 뒤에 있는 야간활동 금지는 뺐는데 1번인 정치활동 금지는 내가 이거 검토하다가 요게 있는지는 내가 모르고 그냥 돌려줬다. 1번인데. 네,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 1번인데. 이거를 누가 믿습니까 이 얘기를? 이건 마치 우리가 너무 어렸을 급해서 때 못 보셨나 보다. 경황이 없어. 어렸을 때 먹고 있었지. 소맥 말다가 소맥 말다가 어렸을 때 사탕 먹지 말랬는데 엄마가 먹지 말랬는데 사탕을 먹었어요. 걸렸어요. 엄마가 너 이거 먹지 말랬는데 왜 먹었어? 근데 약인 줄 알았어. 이러고 맞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게 초등학생 때나 하던 변명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고모스로 많이 맞았다고는 하더라고요. 고모스로 아버지한테. 나는 그리고 어릴 때. 이게 제일 두 번째까지는 그래 그 정말 비겁하고 이 사람 특징이 비겁한 거잖아요. 이 사람 특징은 비겁한 거예요. 겁이 많고 비겁하고 위선적인데 그래서 이것까지도 같이 했던 계엄 내란의 그 주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한테 우두머리가 야 네가 잘못 뺏겼잖아 임마 이러면서 떠넘기려고 하는구나. 정말 비겁한 놈이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난 세 번째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제가 뽑은 이 세 번째는 흥분한 시민을 막으려고 유리창을 왜 깨요? 나 이게 이해가 안 가. 흥분한 시민을 막으려고 국회에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깼다는 거 아니에요. 흥분한 시민을 막으려고 더 흥분시키는 거 아니에요? 유리창은 왜 깨지? 그게 이제 더 흥분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이해가 안 가. 자기들만의 세계에서의 네. 논리인데 흥분한 시민들이 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세계에서의 논리입니다. 말이 안 돼요. 네. 흥분한 시민들이 네. 국회를 뚫고 들어오려고 하니 네. 그리고 거의 그런 지경까지 갔으니 음. 그래서 그런데 지금 계엄군은 지금 그 앞에 뭐
이 국회의원 내지는 보좌관들이 항의도 하고 이래서 문으로는 못 들어가니 네. 뭐 문으로 못 들어갔습니까? 아무튼간에 문으로는 못 들어가니 우르르 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국회를 지키고 네. 이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리를 깨고서는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를 지키려고 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뭔 소리야? 근데 그 당시에 남아있는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네. 계엄군이 국회를 지키려고 그랬습니까? 국회를 뚫고 들어가지고 잡아가려고 그랬습니까? 그 영상이 다 남아있잖아요. 안에서 찍은 게. 그렇죠. 딱 이 앞에 총하고 탁탁탁 들어오는 게 다 찍혔어요. 그게. 뚫고 들어와서 뚫고 들어와서 국회를 지키려고 그랬으면은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들어와서 이걸 지키려고 문 열고 여러분 저희들이 협조하러 왔습니다. 뭐 이런 태도여야지. 그게 아니라 잡으려는 태세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경계 태세로 들어오잖아요. 그 영상으로 다 반박되는 거를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거 화가 납니다. 저렇게 얘기하면. 아니, 이거 근데- 아무도 안 믿는 얘기죠. 근데 이제 본질이 뭐냐면요. 예. 계엄을 선포해도, 아니 계엄은 대통령 권한인 건 맞아요. 그건 예.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 계엄을 선포해도 국회에 군을 푸는 거는요. 실제로 딱 한 가지 경우만 가능해요. 무슨 무장공비가 들어왔거나 국회 내에서. 예. 그래서 군으로서 진압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정말 예외고요. 그래도 그것만 딱 끝내고 나와야 돼요. 이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발동해도 국회가 통제한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근데 윤석열이는 국회에서 통제하는 그 권한을 빼앗기 위해서 국회에다가 군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계엄의 절차 요건, 실체 요건을 따지기도 전에 일단 계엄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 내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의 논리는요. 이제는 제가 이런 이상한 사람 제가 살면서 잘 안 만나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이제는 윤석열도 한 10번 겪어보니까 이자는 딱 논리가 똑같아요. 뭐냐면은 강도가 칼 들고 집에 들어왔는데 네. 집주인한테 나무랍니다. 네. 야 이놈아 너 여기 왜 사냐고. 강도가 집주인 보고 나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를 퇴치해야 되잖아요. 내란을 퇴치해야 되는데 네. 또 다른 그 강도 쫄개 최상목 같은 놈은 둘이 화해해서 내보내. 그 강도를 그 너무 나무라지 말고 서로 조율해서 강도가 한 3일 안에 나가면 되잖아. 진짜 이런 식이니까 우리가 이게 대화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 그게 저는 아까로 돌아가면 포고령 있잖아요. 포고령도 네. 계엄의 본질이 포고령이에요. 1호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포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상계엄의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상신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알고 결재했든 모르고 결재했든 자기 책임하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궤변은 법적에는 전혀 효력이 없는 그 하나만 하는 주장이고 저렇게 결재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 또 있어요. 이종섭이라고 그 도주대사 있잖아요. 그 호주로 갔던. 런정섭. 런종섭 도주대사도 최수근 해병 관련된 그 특검 관련해서 그 수사 지시할 때 자기가 결제한 걸 자기가 바꾸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 내가 결제한 건 맞는데 확신 없이 결제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결제했든 확신 없이 결제했든 결제된 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죄 나오거든요. 국방부 장관.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장관.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어떻게 장관. 확신 없이 결제를 하면 네. 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모르고 포고령을 결제합니까? 그 자체가 이거 탄핵 사유고 사형감이죠. 사형 제가 볼 때는 그게 자체가 사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리고 이 강도 비유하셨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을 하면은 어. 강도가 문을 막 부시고 들어와서는 그렇지. 막 이게 경찰이 와가지고 왜는 문을 왜 부셨냐 문을 이렇게 허약한 걸 쓰고 살면 되겠느냐 강도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을 이렇게 그 도어락을 약한 걸 쓰고 사람들에게 그렇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 네. 내가 이렇게 문 따고 들어온 것이다. 아. 그리고 집을 봐라 이게 지금 집에 이렇게 고가의 폐물 이런 것들을 여기다 두고 살면 되겠느냐. 다 훔쳐간다 이런 거 이거 강도가 와서. 그래서 자기가 가져가 주겠다는 거야. 저 강도가. 내가 보관해 그런 줄게. 것들을 경고하기 위하여 내가 문 따고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흉기는 왜 들고 왔습니까? 그런데 다른 강도가 들어오면 내가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이 칼 들고 온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CCTV나 이런 걸 다 확인해 보면은 다 사전에 이 강도를 하기 위해서 강도 그렇지.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강탈행위죠. 뭘 준비를 했는지 바깥에서 어떤 행위들을 하면서 이 집을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다 찍혀 있는데 그렇지. 헛소리 하는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얘기죠. 내란숙의 말에 따르면 집주인이 흥분했기 때문에 깨고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흥분하니까 깨고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이. 네. 정말 참 이런 얘기들을 한두 번 들었을 땐 저도 좀 이상하다 이랬는데 이제 10번 들으니까 요 알고리즘이 읽히는 거예요. 이해는 모든 돼. 거를 다 지 중심으로 보면서
다 프레임을 바꿔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다 니 탓인 네. 거야. 다 남 탓인 거예요. 지금의 억지 논리, 윤석열의 억지 논리의 핵심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대가 국회에 왜 있느냐 이거를 자기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에 군대가 있는 이유는 원래 이제 전두환이 한 행위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이거는 내란을 하기 위한 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란에 딱 맞는 정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를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를 국회에다가 이 군대를 보낸 거는 헌법기관을 이 헌법기관의 헌법적 권능을 이 마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내란의 정의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최소의 군대 인원만을 보냈고 그래서 어제 뭐 미니 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미니 군대의 어떤 그러한 것만을 동원해 가지고 자 절대 미니 아니죠. 어저께도 그 인원수를 뭐 200 몇십 명이라고 주장을 해놨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확인한 바를 보니까 뭐 4천 몇백 명을 지금 준비해 가지고 보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숫자도 사기를 치고 있는데 아무튼 최소의 인원만을 동원해 가지고 질서 유지의 목적만을 위해 가지고 이 군이 움직이도록 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날에 벌어졌던 모든 사실관계를 억지로 이 질서 유지의 틀 안에다가 우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리는 왜 깼니 그럼? 유리를 깬 거는 이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이 군을 집어넣으려고 한 결정적인 증거 아니냐. 지금 국회는 그 유리를 고치지도 않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유리가 깨진 게 있습니다. 증거입니다. 증거다. 고치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 왜 깼니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거는 국회를 지키려고 깼습니다. 이 억지를 그래서 쓰고 있는 건데 아무도 안 믿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하면 2시간 동안짜리 내란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기가 찹니다. 내란죄라는 건요. 우리 형법 보시면 예비 음모 선전 선동죄를 다 처벌합니다. 90조에. 예비 음모. 그러니까 예비 음모만 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장 중범죄. 그렇죠. 그 내란죄를 우리 불소추 특권에 예외로 놓는 이유가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제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거고 좀 다른데 불소추 특권에서 대통령 딱 안 봐주는 게 두 개. 내란과 외환인데 지금 내란죄를 저질렀잖아요. 예.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고 지금 헛소리를 하지만 내란은요. 예비와 음모 모여서 속삭속삭 롯데리아 가가지고 햄버거 사놓고 막 얘기만 해도 예비 음모가 되는 거예요. 3년 이상에. 근데 윤석열이는 내란의 예비 음모가 아니라 쫙 세팅해가지고 뭐 실탄 뭐 18만 발인가요? 뭐 가지고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야 다 쏴 끌어내 실행을 했어요 아예. 그래서 그렇지. 이거는 실패한 친위 쿠데타. 그러니까 내란은 이미 일어난 거고요. 그 군 출동할 때부터는 예비 음모가 아니죠. 실행을 했죠. 그러고 나서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 여부는 내란죄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란을 한 거예요. 윤석열이는 내란범이다, 수괴다.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